안녕하세요, 센스의 말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웹 핵자기 공명기 NMR 프로젝트 18번째입니다. 이번엔 웹 소켓, 인터넷하고 연결하는, 그리고 프로젝트를 좀 한번 리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번에 이제 DNA 분자를 어떻게 생겼나 이제 구조를 볼 때 이게 워낙 크니까 자석이 좀 큰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시료를 이제 물에 녹여서 용액을 만드는 거죠. 물에 녹여서 시험관에 담고 지금 이 사람처럼 이렇게 넣어주는데, 그 넣어주는 구멍을 보면 이제 요래 생겼죠. 대략 직경 한 5cm. 요거는 이제 주로 용액 상태에 이제 화학적인 거를 할 때 그때 많이 쓰게 되는데, 원래 시작이 되는 이제 고체 쪽에서는 그 기계가 다르죠. 고체 NMR은. 그래서 요 구멍의 크기가 조금 더 커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제, 사실은 또 복잡한데, 분석하는 건 복잡한데, 장치 자체는 고체 쪽이 이제 뭐 굉장히 뜨겁게 또는 굉장히 차갑게 또는 뭐 기압도 몇만 기압 이런 식으로 그런 장치들을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멍의 크기가 이제 조금 더 크죠. 8cm 정도 보통 걸 이제 우리가 규격 삼아서 보통 이제 보아 BORE 보아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걸 이런 기계들이 이제 거래될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스펙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 스펙은 이제 세기. 여기는 이제 700으로 돼 있는데, 700이란 말은 이제 우리 전번에 계산해 봤지만 대략 얼추 했을 때 한 17테슬라가 조금 넘는다. 이게 얼마나 센 거냐면 1테슬라만 돼도 우리가 벤치 망치는 거 붙으면 못 돼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세게 가서 붙는데, 그런 이제 강한 이제 자석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DNA 말고 여기 클릭하면 원래 사이트로 가요. 여기 화면을 클릭하면 원래 사이트로 가게 돼 있어 가지고 클릭하면 안 되는데 클릭했네요. 그래서 이제 고체 경우는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추존도 현상 같은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저항이 없이 전류가 흐르느냐, 영원히 뭐 그런 거 하는 거. 저도 이제 이런 걸 주로 했었죠. 이제 NMR이나 MRI를 만드는 거를 주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어떤 건 왜 안 일어나냐, 이런 이제 주로 질문을 던지는 쪽으로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 않으면 100년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요게 이제 쪼갠 거, 요거 이제 국내에서 쪼갠 건데, 망가진 걸 한번 잘라본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초전도 자석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 요 안에 알맹이 상당히 작죠. 나머지는 전부 보온병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중으로 된 보온병인데, 바깥쪽은 이제 아주 극한의 온도로 식혀야 이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니까, 바깥쪽에는 이제 조금 가격이 싼 액체 질소 그걸로 채우고, 요 중심부에는 이제 가격은 비싸지만 상당히 낮춰야 초전도 현상이 나오니까 액체 헬륨을 좀 우리가 채우게 되죠. 그거는 계속 증발하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소위 유지비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말고 뭐 심지어는 전기도 쓸 필요 없는 이제 영구자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쪽이 N극이면 다른 쪽은 S극. 요 초전도 경우에는 이제 위가 N극이거나 S극이겠죠. 보통 이제 요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MRI 경우에는 보통 사람이 들어가는 쪽이 S극으로 정해졌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걸 정해서 그렇잖아요. 사진이 위아래 좌우가 다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정해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NMR에서는 꼭 정할 필요는 없지만,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제조사에서는 정해서 만들죠. 규격으로.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뭐 이쪽이 N 저쪽은 S 이거 정해서 해도 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방향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뭐 쓰는 사람들이 이제 알면서 쓰는 기계에 하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그 그림은 여기서 보이는 요 파란색 왁구,
왁구라면 일본 말인가요? 왁틀. 이 틀이 이제 쇠예요. 이쪽 업계에서는 그걸 이제 뭐 떡쇠 이렇게 부르는데 그 규격이 이제 SS 스틸 SS41이죠. 요걸 쓰고 그다음에 가운데 알루미늄 써야 될 것들은 이제 알로이 AL6061 뭐 이런 거, 그 근처의 것들. 가능하면 이제 불순물이 좀 적은 거 그런 걸 쓰고 특히 쇠가루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자석은 요 그림 그릴 당시에 제일 강한 재료였었는데 지금은 여기 N45M 돼 있는데 N 한 52 그 등급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세졌죠. 그 두 개. 요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히토류라는 거죠. 히토류 화합물. 보면 이제 우리 그 옛날 도자기 만들 때 그거랑 비슷해요. 만드는 과정도 불에다 화덕에다 굽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든 자석이죠. 짧게 해야 돼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다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자석이 하는 일은 이렇게 이제 원자핵을 자석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우리가 쓰는 자석에 의해서 그 원자핵들이 이제 세차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그 고전적인 역학, 고전적인 우리 직관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뭐 그냥 우리 사는 환경에서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어하는 부분은 이제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레이더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또는 뭐 라디오 이런 거하고도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요 레이더의 안테나에 해당하는 게 우리는 조그만 코일이다. 요거는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좀 더 확실하니까 몇 번 보긴 봤는데 여기 조금 준비를 해놨어요. 아주 간단하죠. 코일. 이걸 여기로 한번 볼까요? 코일이에요. 코일. 그냥 코일. 동선 둘둘 감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공진회로가 되니까 그 캐패시터를 좀 붙여놨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해도 이게 이제 고주파로 넘어가면은 이 코일 자체, 그러니까 아주 뭐 손가락만한 짧은 동선도 그 말하자면 인덕턴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로에 쓰여 있는 대로 그 값들을 갖고 우리가 계산하면 전혀 딴 나라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심지어는 요 저항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짧아도. 그러니까 그런 값들이 다 회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쉽지 않은 또는 아주 귀찮은 그런 작업이 좀 되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레이더의 안테나를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코일, 간단한 코일 같이 보여도 이런 걸 만드는 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어찌 보면 이제 고급 기술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귀찮은 거고 좀 그런 거죠. 그건 좀 만드는 걸 이제 또 우리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보통 센서 써서 이제 신호를 보거나 또는 뭐 펑션 제너레이터나 이런 거 써서 아무 신호나 갖고 해도 되죠. 그 디지털이나 이쪽 만들 때는. 근데 그거는 이제 라스베리로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오늘은 이제 라스베리뿐이 아니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알두이노 자체도 충분히 NMR로 꾸밀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걸 이제 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리뷰를 좀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하고 이제 굉장히 그 고가의 이제 그 자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연구 자석 갖고 하고 이제 사실 그 방금 얘기했던 이제 그 솔리드 쪽의 이제 그 NMR은 자장이 너무 높아도 오히려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자장도 충분하고 오히려 뭐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쓰는 이 컴퓨터를 라즈베리로 하겠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거기도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조금 고생스럽겠죠, 맞추려면.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연결한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몇 주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하고 아무래도 그 어떤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또는 뭐 고주파면 고주파, 뭐 자석 만들기 이런 거를 이 전체 흐름 속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전체 흐름이 또 이 3000% 빠져가지고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부터 조금씩 얘기해 오던 그런 섹션을 좀 따로 해야겠다 하는 거를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알두이노부터. 물론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전에 쓰던 건 가장 그 보편적인 걸 썼는데 그걸 갖고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그 ARM 아키텍처에 그런 보드를 조금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느 경우에나 우리가 이제 그 FPGA를 쓰지 않는 한은 요 아날로그 쪽은 이제 실제 아날로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날로그들이 좀 여러 개 있고 그걸 이제 전번에 다시 한번 그 소개라고 그럴까? 인트로덕션을 조금은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날로그 쪽으로 갔을 때 얘기가 길어지면은 그거는 별도의 섹션에서 제가 좀 부지런하게 좀 더 만드는 쪽으로 해야지 이 전체 줄거리에서 그렇게 옆으로 갔다 오는 거는 조금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인 것 같은데 그 인터넷 얘기만 하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나 이제 그게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나하나 좀 몇 개 얘기할 건 있지만은 그것도 이제 다른 섹션으로 이렇게 좀 미루기로 하고 좀 앞으로 그냥 쭉쭉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볼게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거의 뭐 보통 IoT 인터넷 오브 띵 하듯이 그동안 해오던 그 라스베리 알두이노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이제 아주 간단한 LED 하나를 켰다 껐다 하는 그 신호만 갖고도 이쪽을 이제 트리거 방아쇠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그 트리거 신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덩어리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트리거 해주는 걸로 우리의 이제 디지털 부분이 그 역할을 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죠. 알두이노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마이크로 파이썬 쪽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의문거리가 남아요. 이 알두이노는 영원히 못 따나,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디지털이라는 게 있는 한은 우리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는 세월이 지나면 발전하고 바뀌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존재는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저번에 뭐 약간 비유했듯이 아주 말없이 조금도 틀림이 없이 일을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런 데는 꼭 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ARM 아키텍처 중에 이제 그 M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머신이라는 모델, 그러니까 기계에다 쓰는 거다 해서 이제 그 M이라는 게 붙었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하는 건 A자가 붙고 또 실시간으로 하는 건 이제 R자가 붙죠. 그래서 A 시리즈, R 시리즈, M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M 시리즈 가장 기계를 제어하기 좋은 쪽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이제 몇 번 얘기했던 우리가 LED 켜고 끄는 거 그걸로 요 하나의 펄스만 만들어서 하자. 1단계로는 그러니까 펄스 프로그램은 요 다음에 도입을 하자는 얘기죠. 그거 도입하기 위해서 또 이제 ARM 아키텍처를 지금 또 도입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요 RF 스위치, 그렇게 싱글 펄스를 만들기 위한 RF 스위치는 사실 아날로그에 집어넣어 놓긴 했지만 반쪽은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동작하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포함한 이제 아날로그는 방금 전에 본 것 같은 시뻘건 그것들은 이제 좀 따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작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 개념적인 흐름 속에 있을 때는 이제 이
본론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이제 진짜 완전히 아날로그 쪽으로만 갈 때는 이제 별도로 끄집어내서 거기에 집중하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뭐 도저히 그 한 시간 갖고는 뭐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좀 툭툭 건너뛰더라도 그건 이제 따로 채널을 만들 거니까 채널이 아니고 이제 섹션을 만들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호가 나오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이제 라스베리를 주겠다, 이제 이 얘기니까 어찌 보면 라스베리가 할 일이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지지고 볶아가지고 뭐 결과를 내고 보여주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일이 좀 많겠죠. 그 면에서는 뭐 우리 보통 PC보다 뭐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쪽 따로 하는 걸로 그 전번에 바로 전에 도입을 했었죠. 인터넷 하는 건 이제 오늘로 1단계는 좀 약간 엉성한 맛이 있더라도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따로 나눠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집중하고, 뭐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대로 집중하고, 고주파는 고주파대로, 뭐 자석은 자석대로 이렇게 하려고 치면은 조금 엉성해도 괜찮잖아요. 다시 할 거니까 자세하게. 좀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얘기가 이제 그 웹소켓이니까, 웹소켓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번에 했던 것까지는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살짝 지연이 있고 실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실시간으로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좀 마련해서 좀 더 실시간에 가깝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애시당초 이제 아주 시간에 민감한 부분들은 그 C 프로그램, 심지어는 어셈블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라스베리를 다루기 시작할 때도 우리가 그 메인 칩에 제조사의 라이브러리 전부 우리가 갖고 왔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조사가 이제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에 이제 C 언어로 된 라이브러리를 갖고 왔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웹에서는 이제 플라스크를 쓰니까 파이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쓰고 있으니까 그 싱글 펄스로 할 때는 이제 싱글 펄스가 가장 기본적이고, 심지어는 이제 싱글 펄스 외에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아예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펄스가 두 번만 돼도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반영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진짜로 보고 싶을 때는 그냥 그 잔재주 안 부리고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보이는 것만 봐요. 그 두 번 이렇게 옆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 전에 했던 대로 와이어링 파이나 RPI, GPIO나 GPIO 제로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갖고 왔었죠. 하나는 C였고 하나는 파이썬이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시간을 갖고 해도 좀 이 혼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그 전체 지도라고 그럴까? 그게 이제 사실은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요. 한마디로 이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돼 있으면 그 부분이 된 거고, 여기에 그게 빠져 있으면 그 부분을 소홀히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진도가 늦는 거니까, 그러한 이제 어떤 상당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좀 하려고 했었고,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니까 인터넷에 연결하는 준비를 요번에 1단계적으로 좀 봤었죠. 그래서 좀 많은 일이 필요하다. 뭐 1단계 하니까 또 2단계 있잖아요. 그죠? 일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자동차 타면 핸들 잡듯이 그런 거에 해당하니까 요게 끝나면 다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준비를 먼저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진도를 보여주니까. 즉 그런 걸 이제 전체 만들고,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스템을 조립한다,
우리말로 안 하고 또 뭐 꼭 영어로 해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타내주는, 누가 봐도 아 이거 뭐가 안 돼 있네, 뭐 돼 있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끝내는 건 요 라스베리에서 플라스크를 써가지고 웹소켓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상당히 실시간적으로 하는 거를 끝으로 해서 준비 단계 끝내고요. 요 다음 단계는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거기에 이제 FPGA가 들어가니까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일이 많다 그럴까 아니면 어렵다고 할까, 뭐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따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에서 아마 단일 펄스, 싱글 펄스가 아니고 펄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라스베리 갖고 MRI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다가 이거 뭐 여러 장 붙이고 굉장히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FPGA를 달아서 가는 쪽으로 하죠. 그리고 전번에 얘기했지만 요 라스베리도 다음 버전은 FPGA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IoT 할 때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빠른 대신에 열이 많이 나서 그럼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니까 뭐 어떤 IoT 장치 1년에 배터리 한번 갈아주는 거, 그런 거를 전기를 펑펑 쓰면 안 되죠. 그래서 IoT에는 좀 안 좋고, 이런 이제 좀 더 정밀해, 이게 적어도 책상 위에 올라오는 거라야지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MRI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이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 두 놈을 같이 쓰면은 좀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좀 더 그다음 또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웹 측면에서는 오늘 이제 1단계 종료를 하는 관점에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FPGA가 들어온다. 그 정도 큰 윤곽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웹페이지 접속이 들어오면은 HTML로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받쳐주는 이제 메인 애플리케이션이나 또 하드웨어하고 붙어 있는 이제 우리가 IoT 뭐 그런 기분으로 만든 이름진 thing이라는 파이썬 파일, 거기서 이제 핀에 대한 실제 하드웨어 연결하는 핀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파이썬이니까 임포트 하잖아요.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번 봤는데 지금은 이제 웹소켓 집어넣는 거 그것만 좀 간단히 좀 넣도록 하죠. 자세한 얘기는 또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건너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얘기는 좀 따로 몰아서 하자. 그렇게 해도 1시간은 어떻게 하면 30분을 만들까,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이제 웹소켓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설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인터넷 가봐야 되죠. 그래서 웹소켓이니까 우리가 쓰는 거는 요 파이썬이 아니고 플라스크, 우리가 쓰는 프레임워크 플라스크 쪽에서 만들어 놓은 소켓 IO라는 걸 쓰죠. 네, 그래서 요거 설치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방금 전에 여기 해놓은 것처럼 요것도 제가 이제 이름 지은 거에 대해서 좀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PIP. 그래서 PIP 인스톨 플라스크 다시 소켓 IO 이렇게 하면 되죠. 그건 해놓은 거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라스베리로 가서 이게 화면이 작아서 그래요. 이러고 빨리빨리
눈치를 채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게 자꾸 눈치가 지금 PIP 인스톨 뭐였죠? 생각 안 나면 이게 뭘 할 때는 이렇게 딱 맥히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간단한 것도. 플라스크 다시 소켓 IO네요. 화면 전환하는 게 워낙 많이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네요. 또 잊어버렸겠네. 인스톨 플라스크 다시 무슨 아이였죠? 웹소켓 아이오던가? 까마귀 목이 먹었나봐요. 플라스크 다시 소켓 아이오. 플라스크 다시 소켓 아이오. 웹 소켓이니까 자꾸 웹을 써가고 SOCKET IO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치가 되겠죠.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제 already satisfied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처음이면은 쭉 설치를 할 거고요.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요 뒤에서부터 하드웨어가 연결된 부분부터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그 센서가 또 워낙 저렴한 걸 사가지고 좀 의심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의심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잠깐만 일단 저걸 좀 보도록 하죠. 그 의심이 맞다는 걸 보려면 또 켜놓고 잠시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을 보내야 돼서 이 아이콘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아이콘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있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위치 바꿔놨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다시 라스베리로 가서 일단 그 의심을 한번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몇 가지 파일을 만든 이유가 어떨 때는 이제 이게 어디서 문제냐는 걸 이제 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하드웨어만 한번 돌려보는 거. 지금 하드웨어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테스트라고 이름 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파이썬이니까 파이썬으로 돌려야겠죠. 파이썬 언더바 테스트 이렇게 이름을 정했을 거예요. 언더바 테스트 점 파이. 그래서 그거를 러닝하면은 지금 그 센서에 대한 요 값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텍스트로. 그 습도가 지금 한 47%라고 그러고 온도는 25도라고 그러네요. 근데 요걸 이렇게 1초마다 맞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띵점 테스트니까 띵에 돼 있겠죠. 우리가 요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요 띵 언더바 테스트 요거는 이제 알두이노의 그 루프 실행하는 쪽에 해당하고 그런 식이고, 그 띵점 파이는 요거는 이제 그 셋업 쪽에 해당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2초마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요 얘기할 때 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만약에 켰다 껐다 하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 형광등 킨다 이럴 때 그 스위치가 그냥 조금의 시간 간격도 없이 그냥 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꺼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리바운스 타임이다, 바운스 타임이다 이제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간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넣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요 스위치를 줄로 했는데
한쪽 구멍에서 뽑아가지고 다른 데 꼽을 때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실제 스위치도 그 켜질 때 꺼질 때 그런 시간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고려한 거죠. 이런 것들은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하드웨어를 전혀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어떤 시간들이 들어가나 봐야 되니까. 그래서 2초마다 여기 2초라는데 제가 1초로 바꿨네요. 여기 보면은 1초로. 그래서 매 초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요걸 잠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전에 너를 막 띄웠던 것처럼 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드웨어만 지금 센스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똑같이 1초마다 딱딱딱딱 들어와야 되는데 한참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체 타이밍이 이제 요 그 상태가 바뀌는 것들을 한데 묶어 가지고 지금 해놨기 때문에 딴 거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요 보다가 좀 이상할 때가 있으면은 그럴 때는 요 센서를 갈아치울 때까지는 그냥 껐다 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산박하게 좀 끝내질 못했죠. 요것도 이제 한참 보고 있으면은 이것만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 25도로 쭉 하면 뭐 예를 들어서 26도나 24도가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12도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건 센서가 분명히 엄청 잘못하는 거다. 또 여기는 또 뭐 151% 습도가 151%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100%지.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그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불량품 버린 걸 G마켓에서 사다가 아니 가격이 너무 좋아서 사긴 샀지만은 좀 그렇게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겠다. 그래서 전번엔 좀 짐작이었는데 이렇게 따로 돌려보니까 이렇게 뭐 사고를 치잖아요. 계속 이 정도가 아니고 뭐 한동안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요게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게 축전기처럼 그 정전 용량을 재는 반도체가 붙어 있는 그런 센서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습기가 들어오면 그 정전 용량이 바뀌잖아요. 그걸 재가지고 이제 굉장히 짧은 퍼스로 이제 톡톡톡톡 던져주는 건데 그게 이제 좀 그 축전기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것들이 좀 잘 못 만들어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량 나온 거 가져온 것 같아요. 거의 100%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습도가 150%뭐 온도가 갑자기 25도였다 12도였다 허다 말다 막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터넷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면 전번에 이제 의견을 얘기한 것처럼 그 예외 상황 처리까지는 안 했다. 그러니까 저 제품 수준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짝퉁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예외 상황은 처리를 못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하나의 어떤 기회라고 봐야죠. 꼭 뭐 욕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시간은 좀 흘러갔지만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았죠. 여기에 너무 저렴한 센서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 제가 중국에 너무 많이 당해요. 오늘 또 유난히 제가 시간이 없는 날인데 요럴 때 또 이 센서에 걸리네. 자, 그래서 다음에 가야 할 때가 이제 테스트해서 이제 이유가 뭐라는 건 알았으니까 근데 요 센서를 뭐 좀 좋은 거를 바꾸고 싶진 않아요. 지금 다음 진도 빨리 나와야 되니까 기회 있을 때 그냥 하나 좀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잘못된 건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한 며칠을 쓴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가 잘못인가 좀 찾아내려고 뭐 디버그한 건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여기 온 김에 파일들을 좀 보고 가죠. 그래서 맨 뒤에 이제 테스트는 우리가 인터넷하고 상관없이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 하드웨어 상태를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확인했으니까 됐지만 이제 뭐 혹시 우리가 그 웹소켓 할 때 필요한 게 있나 그건 좀 한번 보고 지나가죠.
요 포맷에 대해서는 전번에 얘기했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그래서 지금 대략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곤 있죠. 뭐 엉터리 값이라도 이제 그 포맷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콜백, 요건 좀 봐야겠네요. 이 콜백이란 개념이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그 무슨 위키피디아 이런데 또는 뭐 일반 사전을 봐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그 돌려줄 때 그 함수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값이 얼마냐 그러면 3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함수야 하고 주는 거죠. 그래서 함수 안에 함수가 있다. 펑션 안에 펑션이 있다. 그런 걸 이제 콜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 뭔가는 조금 더 딴 파일을 보고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레지스터에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웹페이지가 요거는 콜백 함수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서 걔네들이 이제 바뀌면 요게 이제 그 뭐 미리 말하자면 왜 함수 안에 함수가 있냐면 저쪽에서 온도 좀 어떻게 돼서 이제 물어보면은 이거야 하고 줄 때 온도계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온도계 지금 30도야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온도계라는 건 온도를 재는 또 그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째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던져주는 건지 뭐 영어로 fire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저번엔 제가 이제 방을 붙인다 이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이거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이 뭐 영어권 사람들이니까 그 에미트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꼭 하자면 브로드캐스트 방송을 송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말로 하는 게 이제 우리 다 와서 닿긴 닿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그 흐름을 좀 정확하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테스트 쪽에 따로 지금 돌려본 것처럼 따로 할 수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웨어에 이제 그 세팅하는 쪽, 셋업 부분은 또 뭐가 있나, 뭘 봐야 되나 좀 보죠. 여기도 이제 등록하는 관계가 있네요. 저 위로 가보면은 레지스터 여기 나오네요. 방금 얘기한 콜백 함수라는 거, 그게 불렸을 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지금 온도가 어떻게 돼요?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도계한테 몇 도야 하고 물어보면 그 온도계 쪽에서 온도계를 통째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거기서 30도구나. 그리고 이제 웹페이지를 3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과정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몇 도야 하고 물어보면은 지금 몇 도야 하고 대답할 수 있게 그 웹페이지가 알 수 있게끔 거기 이제 HTML 페이지에다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크업 랭귀지다 이제 이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요 부분인데 이게 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그래도 맞네요. 이거 저거. 요건 이제 그 우리가 쓰는 그 GPIO 라이브러리에 가보는 건 또 생략할게요. 웹페이지까지 가는 건. 그건 이제 RPI, GPIO 였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쪽에 이제 그걸 찾으면 그냥 나오니까, 거기 있다는데, 거기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거를 이제 디텍터하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요런 포맷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뭘 디텍터 할 거냐는 게 스위치 핀을 볼 거고, 뭘 할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의한 대로 이제 온도 습도 둘 다 할래 이제 이런 얘기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예를 든 것은 이제 온도계에 해당하는 거죠. 몇 도니 그러면 그 온도 재든 사람이 온도계를 던져버리는 거죠. 네가 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핀으로 이제 그 상태가 뭐 입출력이 되니까 그 핀의 상태를 디텍트하는 그 기능을 써서 그걸 이제 웹페이지에도 또 이제 그걸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 이 부분이 아주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온도계를 던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이제 뭐 적절치 않을지 몰라도 하여튼 그
콜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콜백이 어떤 건가를 이제 프로그램한테 얘기해 주는 그 부분들. 이제 우리 콜백을 잡아야 될 게 우리가 네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ED를 켰다 끄는 출력, 그 다음에 스위치가 켜 있나 꺼 있나 그 상태를 알아보는 입력, 그 다음에 이제 센서에서 들어오는 온도 데이터, 습도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그거가 바로 콜백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거 이꼬르 콜백. 요거는 이제 뭐 그 센서의 콜백이야 라고 해주고, 요거는 이제 스위치가 연결된 쪽에 이제 콜백이야.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다 했나 보네. 네 개 다 했겠죠. 예. 그렇게 이제 콜백에 대해서 좀 보고요. 다음 이제 메인 애플리케이션을 좀 간단히 보죠. 이게 이제 제가 조금 건너뛰어도 되는 게, 전번 1부, 2부, 3부에서 다 했던 거를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자세하게 해도. 그래서 이왕 건너뛰는 김에 아주 굵직한 개념만 건너뛰자. 좀 그러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제 방송을 송출한다. 뭐 이런 건데,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메인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주석이니까 이제 브로드캐스트란 말을 여기도 쓰고 실제 매뉴얼과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태는 요 소켓 IO가 요 에미트 송출하는 거죠. 요 예를 들면 요 스위치의 변화 같은 거. 그래서 요건 여기 프로그램들이 정의된 이제 그 베리어블들이니까 뭐 다 스위치란 말을 넣었으니까 이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찾아가지고 요게 저게 요거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뭐 스위치가 켜 있나를 알아보는 놈이 여러 개 보고 있다가 누가 이제 사람이 와서 이제 키잖아요. 키면은 이제 켜졌네 그러고서 방을 붙여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해라 뭐 이제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가 켜졌다, 스위치 켜졌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하는 거죠. 동네방네.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도 알아듣고 뭐 클라이언트도 알아듣고 이제 다 알아듣는 거죠. 우리 보내는 서버도 알아듣고. 이게 굉장히 이 동네가 커요.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로 그 에미트 송출을 해야 돼요. 여기저기 찌라시로 치면 여기 전국에다 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요 밑에 하나 여기 메인 애플리케이션이니까 그 소켓 IO를 돌려라 하는 게 하나 있겠죠. 뭐 주소는 이렇고, 그러니까 요게 우리 그 HTTP 그 규약 외에 하나가 같은 지금 주소를 쓰니까 그 위에 또 부과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버헤드를 더 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웹페이지죠. 웹페이지를 보면은 어디가 일단은 전번에 이제 그 CSS 파일이나 또는 뭐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런 거 전부 확 줄여놓은 거, 그러니까 또는 그 형태 모양새, 그건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거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bootstrap.min.css, 그건 CSS 파일이니까 요걸 우리가 그 폴더 중에 이제 스태틱 폴더 이름 붙인 거에 갖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플라스크가 알아서 찾아가니까 요 필요한 파일을 또 거기다 넣어야 되겠죠. 소켓에 대한 거를.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크립트니까 스크립트 쪽에를 찾아보면은 저번에 jQuery라는 거 쓴 적이 있고, 요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부트스트랩 있고, 저번에 바로 전에 한 게 차트 그래프 그리는 거 자바스크립트로 된 거 집어넣은 적 있고, 요번에 이제 socket.io.js 자바스크립트 요거를 이제 역시 같은 위치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운 받으려면은 그 우리가 쓰는 건 이제 소켓 IO보다는 플라스크 측에서 만든 걸 쓰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찾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스크에 있는 거니까 플라스크를 검색어로 넣고 소켓 IO를 쓸 거니까 소켓 IO라고 검색을 넣으면 이렇게 바로 위에 떠요. 그거에 열면은 설명이 플라스크 다시 소켓 IO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설치서부터 거기 방금 시작할 때 한 거네요. PIP 인스톨 플라스크 다시 소켓 IO 바로 그거니까 된 것 같고,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뭐 인터넷 전반에 대한 설명이니까 짤막해도 읽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뭐 초기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 아까 제가 이제 온도계를 통째로 던진다고 그랬는데 그런 메시지를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메시지를 주고 몇 도야 하고 물어보는 거. 이제 클라이언트가 물어보지만 그 클라이언트한테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프론트엔드다 백엔드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프론트엔드가 클라이언트한테 받은 질문을, 메시지를 서버한테 또 보내줘야 되니까, 그럼 또 서버가 켜졌나 하고 보고서 켜졌네, 그리고 또 방 붙이고 방송하고 뭔지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하는 거, 샌딩이 있으니까 리시빙이 있겠죠.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따로 있네요. 또 방방곡곡에 이제 방송을 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하는 방식에 따라서 했겠죠. 그렇게 한 거고, 요 index.html 웹페이지는 참 피할 수는 없고, 근데 굉장히 좋은 양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시간 없을 때 또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뭐 그림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는 동화책이 있다고 그래서 어찌나 궁금한지 그걸 뭐 엄마한테 사달라고 굉장히 쫄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림이 나온 뭐 움직이고 소리가 나오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신기했죠. 그때 테레비가 막 나오던 시절이니까 어디서 그림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애들 책에서 나온다니까. 근데 이제 바로 그 웹페이지 만드는 HTML이 제 어렸을 때 제가 그 상상했던, 그리고 막 엄마를 쫄랐던 소리 나오고 그림 나오는 동화책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 만든 언어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요즘도 이제 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마 HTML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크업 랭귀지로.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 없다고 그러고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하네요. 이벤트 커넥션까지 뭐 많은 게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벤트는 이제 온도가 몇 도야 하고 클라이언트가 물어보면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 웹페이지로 해서 서버한테 몇 도야 그러면 이제 서버가 온도계를 통째로 던지면서 네가 읽어 먼저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읽어보고 클라이언트한테 25도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로 끝내고 조금 더 자세한 이제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또는 문법적인 거 이런 거는 좀 어차피 2단계 넘어가면서 이제 뭐 FPGA도 해야 되고 뭐 등등 좀 따로 띄워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걸 따로 못 만들었지 뭐 안 만든 건 아니에요. 시간을 어떻게든지 내야죠. 근데 또 일이 자꾸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 절약한다고 굉장히 중국보다 싼 센서가 있어가지고 샀다가 아주 오늘 된통 당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라스베리 NMR을 하는데 GUI가 중요하고 그 준비하는데 플라스크로 하는 거 그걸 이제 좀 한 거고요. 그 와중에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그 알두이노 NMR 이거 안 되냐?
라즈베리 갖고 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돌았냐 그럴 텐데, 알두이노로 하겠다 그러면 더 돌았냐 이럴 것 같아요. 좀 돌아봐야겠어요. 이게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일단 우리 저 비트수가 낮은 알두이노에서 ARM 아키텍처, 그 전에 쓴 거는 이제 그 AVR 칩이었잖아요. 그래서 16비트짜리에서 32비트로 좀 옮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ADC 문제도 좀 너무 느린 걸로 해놔서 좀 조금 빠른 쪽으로 가야 돼. 근데 요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제가 이제 어떤 경험적인 요소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걸 결정하는, 주파수를 결정하는 거는 물질 내부의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물질의 상호작용을 알지는 못하죠. 근데 대략 크게 나눠서 액체는 이 정도, 고체는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그 내부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강하다 이제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아마도 그 조금 빠른 ADC를 써야 될 거예요. 같은 NMR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ADC가 워낙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그 용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학 쪽 기준으로 해서 좀 빠르지 않고 뭐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이거저거 해봐도 오디오 레인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경험상. 그래서 오디오 레인지이기 때문에 현재 거는 지금 해놓은 거는 이제 그 뭐 아니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또 12비트예요. 또 ADC는. 그렇지만 하여튼 있을 때 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저 마이크로 파이썬을 쓰는 보드들은 대략 1메가 ADC가 들어있다 하니까 그것도 해보고요. 그냥 경험적으로 알려진 거는 그냥 2메가 정도면 그 다이렉트 컨버전이 되죠. 요것도 또 하나의 요소인데, ADC를 이제 그 다이렉트 컨버전을 할 경우가 있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디텍터 PSD를 써가지고 오디오 레인지로 떨어뜨려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경우마다 달리고, 우리는 이제 오디오 레인지로 오니까 아마 여기 있는 걸로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긴 또 DAC도 있다니까 그것도 좀 건드려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DDS로 이제 고주파를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DAC 정도면은 뭐 한 몇 킬로홀트 정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실험에서는 그 정도면 다 되죠. 그래서 제법 쓸 수 있는 물건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이 늘 그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 그 중요한 타이밍은 이제 송신 후에 수신기를 키는 타이밍, 또 송신 때 1도 간격으로 만약에 펄스 안에 들어있는 그 주파수를 조절하려면은 그 부분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 뭐 몇 가지 있는데, 그 하여튼 그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려면은 그 특히 이제 신호는 데이터로 파일에다 빨리 기록해가지고 그 파일을 라스베리로 가져가는 거가 제일 시간에 구애를 안 받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두이노에는 파일 시스템이 있냐? 그 파일 시스템 굉장히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파일 시스템이 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알두이노 그 AVR 칩들 경우에는 뭐 메모리도 얼마 안 되지만 그 중에 한 1~2%만 쓰더라도 다른 일은 사실은 못 하거든요. 뭐 그거를 뭐 스케줄링을 한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처럼 시간에 민감한 경우에는 그 스케줄링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네. 물론 이제 한번 해보긴 하는데, 왜냐면 싱글 펄스 쓸 때는 펄스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스케줄링을 하게끔 어떻게 여러 해 좀 맞춰봐야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타스킹이 되는 ARM 아키텍처를 가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ARM 아키텍처가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펄스 프로그램을 이제 어셈블리로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아키텍처가 이제 거기 더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다목적적으로 마이크로 파이썬을 쓰는 보드를 테스트하기 전에 같은 ARM 아키텍처의 그 보드를 한번 쓰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거 사다 놓은 게 있어서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이것도 한번 얘기한 건데, 대략 경험적으로 액체 물을 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자석을 아주 열심히 잘 만들면 그 자장을 교정하는 쉼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략 한 500ml 마이크로세크, 0.5ml 정도의 신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1000포인트를 찍으면은 충분하잖아요, 사실. 그때 이제 대략 ADC가 다이렉트 컨버전 했을 때 이제 2메가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ADC가 얼마나 될지는 한번 해봐야 알겠어요. 좀 그 방금 전에 본 듀라는 보드에서 마이크로 파이썬을 쓰는 보드 경우에는 이제 2메가짜리가 있다니까 뭐 거의 요걸 만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ADC 쪽은 조금 보죠.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타이밍, 저장해 놨다가 보내서 좀 시간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저장할 때도 워낙 빨리 들어오면 그 어디다 쟁겨놔야 되잖아요. 버퍼. 그 버퍼 관계는 이제 FIFO인데, first in first out인데, 그 관계도 또 하나의 골칫거리예요, 사실은. 이렇게 저렴한 하드웨어를 그 대중적인 걸 쓸 때,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이 하드웨어들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가격은 물론이고, 가격은 아마 그 제가 간단히 얘기하는 것도 전부 1억대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뭐 10,000원, 20,000원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 얼마 전까지도 상상 못했던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 관계는 요쪽에 요 송신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굉장히 빠르면 이제 그 어디다 쟁겨놔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 했던 그게 이제 그 어퀴지션 타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대략 신호의 T2 스타에 해당한다. 그 얘기도 전번에 했고, 송신할 때는 사실 여기 시커멓게 칠해놨지만은 이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인이나 코사인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시작하는 위상을 1도 간격으로 조절하겠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일이 까다로워지죠. 전번에 살짝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펄스를 하나만 써도 있는 문제니까 그거는 하여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무난히 해결되면은 그 뭐라 그럴까, 맨 앞에서 봤던 굉장히 비싼 기기들하고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석이 이제 조금 작다 이외에는. 영어로 believe me. 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하고 의견 또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짧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자석 질문이 있었고, 또 여러 그 자석 질문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여튼 시간을 좀 부지런히 만들어가지고 섹션을 좀 따로, 그러니까 그 좀 기술적인 것들, 자세한 것들은 좀 따로 떼어내서 심지어는 이제 아주 쉬운 것들, 그런 것도 좀 제가 좀 더 빨리 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압축된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자꾸 까먹어서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